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내가 살던 고향은 이라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33명의 작가가 각자 자신의 고향에 대한 기억을 풀어놓은 글 모음인데요. 그래서인지 책을 딱 펼치면 여러 사람의 마음속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33개의 목소리를 쭉 따라가면서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고향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고향 하면 다들 딱 떠오르는 그런 뭐랄까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고 아늑하고. 네, 언제든 돌아가고 싶은 곳. 하지만 이 책은 그 단어가 가진 수많은 결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에게는 특정 음식의 맛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돌아갈 수 없는 아픔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장소가 아닌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하죠.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추억여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 또 삶의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엿보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고향은 어땠지 하고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실 거예요. 그러게요. 가장 먼저 마음을 두드리는 건 역시 감각적인 기억들이었습니다. 특히 맛에 대한 이야기는 읽는 내내 군침이 돌게 만들더군요. 그렇죠. 우경화 작가는 고향 안동을 배추전이 그리운 곳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배추전 이야기. 예. 명절에 내려가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서 갓 부친 배추전을 두세 판씩 먹어치운다는 대목이 정말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생생하죠. 그러면서도 솔직히 안동 음식은 짜다. 이렇게 덧붙이는 현실적인 묘사 때문이 더 정감이 갔습니다. 음식만큼 기억을 강력하게 소환하는 매개태도 드물죠. 그 맛은 그냥 혀끝의 감각이 아니라 그 시절의 공기, 함께 했던 사람들, 그 분위기 전체를 압축해서 담고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장혜진 작가도 어린 시절 할머니가 가마솥에 쪄주시던 그 술떡 맛을 그리워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사 먹는 술떡에서는 결코 그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 맛이 안 난다는 말 정말 공감되네요. 이건 단순히 레시피의 차이가 아니라 그 맛에 담긴 시간과 사랑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맛의 기억을 한 차원 더 깊게 끌어올린 비유가 있어서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종호 작가가 고향과 부모님을 묵은지에 비유한 부분이었어요. 네. 이건 그냥 맛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통찰 같았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이 단순한 추억 수필 모음집이 아닌 이유죠. 묵은지라는 비유 속에는 시간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의 힘이요? 네. 겉절이의 풋풋함도 좋지만 오랜 시간 발효되고 숙성되면서 온갖 재료의 맛이 어우러져서 깊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루면서 그 맛을 품어내는 포용력. 작가는 고향과 부모님에게서 바로 그 묵은지와 같은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고 자식의 온갖 모난구석까지 다 품어주는 존재라는 거죠. 도시에서 나고 자라는 저로서는 상상만으로도 되게 싱그러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은미 작가가 고향 포천의 아침을 사람 소리가 아닌 공기의 냄새로 기억한다는 부분이요. 밤새 숲을 지나온 바람 냄새, 풀잎에 맺힌 이슬 냄새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고요.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아요. 그렇죠. 후각은 우리 감각 중에 가장 원초적이고 또 기억 중추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어떤 향기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순식간에 과거의 특정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송선숙 작가가 엄마를 기다리던 늦가을에 건초 태우는 냄새를 고향의 아련한 기억으로 꼽은 것처럼요. 그 냄새. 네, 그 냄새는 단순히 건초 타는 냄새가 아니라 기다림과 그리움이라는 감정까지 함께 저장된 감정의 향기인 셈입니다. 박선희 작가가 떠올린 친구들과 쑥해던 기억 속 알싸하고 향긋한 쑥향도 마찬가지고요. 감각적인 기억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억이 새겨진 공간으로 시선이 옮겨가더라고요. 어릴 적 우리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그 공간들이요. 네네. 특히 부산이 고향인 작가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는데 도시 특유의 활기가 느껴졌어요. 박선희 작가는 꼬불꼬불한 골목길에서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하던 풍경을 그리는데 요즘 아이들은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모습이죠.
양선 작가가 묘사한 놀이터 시장이라는 공간은 정말 독특하고 따뜻했습니다. 맞아요. 놀이터 시장. 말 그대로 놀이터랑 시장이 합쳐진 곳인데 아이들의 놀이 공간과 어린들의 생활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잘해도 가게 아주머니들이 이거 하나 무라 하면서 간식을 챙겨주시던 기억. 하하. 그건 단순히 인심이 좋다는 걸 넘어서 온 동네가 함께 아이를 키우던 시절의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 놀이터 시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시처럼 들리더라고요. 이런 북적이는 도시의 골목과는 정반대로 거대한 자연 그 자체가 놀이터이자 안식처였던 기억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은미 작가에게는 포천의 산정호수와 명성산이, 안은숙 작가에게는 태백산 줄기의 두매산골이 그런 곳이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의 성장 서사가 공간의 역사와 겹쳐지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강정석 작가의 전주 투구봉 이야기인데요. 아, 네. 어릴 적에는 그저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어놀던 야산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동학농민혁명군이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소름 돋는 발견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놀던 곳이 역사의 한복판이었다니? 그렇죠. 작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투구봉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보라는 별명을 얻었던 기억을 떠올려요. 해처럼 밝게 웃는 아이라는 뜻인데 어른들이 그 별명을 불러주면서 이 동네를 잘 이끌어 나가라는 식의 기대를 은연중에 비쳤다는 겁니다. 작가는 그 기억을 통해 개인의 놀이터였던 공간이 공동체의 역사를 품은 장소로, 그리고 자신은 그 역사를 이어갈 책임감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추억의 공간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무대가 되는 순간이죠. 그렇게 개인의 성장이 역사적 공간과 맞물리는 경험은 정말 특별하네요. 그런데 이 책이 고향의 밝고 따뜻한 모습만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편,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거나 이미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 특별함이 긍정적인 기억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어쩔 수 없이 공간을 잃게 되는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네. 가장 극적인 사례는 역시 분단으로 인해 갈 수 없게 된 고향일 겁니다. 이성화 작가는 65 전쟁으로 9살 때 떠나온 개성을 그리는데 아버지와 함께 갔던 선주교의 풍경처럼 기억은 생생하지만 현실은 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죠. 이건 개인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시대가 만든 상실입니다. 변철종 작가의 사연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이 강 건너 북한 땅이라 눈으로는 보이는데 갈 수가 없는 현실. 할아버지께서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지만 그 유언을 지킬 수 없는 후손의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보이는데 갈 수 없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전쟁이나 분단 같은 거대한 역사 외에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고향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댐 건설 이야기. 네. 최순덕 작가는 주암댐 건설로 친구들이 살던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모두가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이면에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들의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누군가의 발전이 다른 누군가의 상실을 대가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돌아갈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닌 경우도 현대인에게는 더 보편적인 상실감일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릴 적 살던 동네에 가봤다가 완전히 다른 풍경에 낯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박선희 작가는 옛집이 있던 자리에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선 걸 보고 자신의 기억이 마치 아틀란티스의 유적처럼 건물 밑에 잠겨 있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 비유 정말 공감됐어요. 김은미 작가의 이야기는 그 상실감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재개발로 완전히 변해버린 동네를 찾아가는데 옛날 시장 골목 자리에는 번듯한 스타벅스가 들어서 있는 거죠. 작가는 그 낯선 풍경 속에서 혹시나 하고 옛 흔적을 찾아 헤맵니다. 순대를 팔던 아주머니, 떡볶이집 할머니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상실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고향이 단지 돌아갈 장소가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담긴 타임캡슐과 같다는 점입니다. 타임캡슐이요? 네, 그 캡슐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존재의 일부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아틀란티스처럼 잠겨버린 기억이라니. 그런데 이 책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향의 의미를 새롭게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여줘서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과거의 기억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서는 거죠. 가장 파격적인 재해석은 아마 김경화 작가의 이야기일 겁니다. 중국 연변에서 태어났지만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았던 그곳은 자신에게 진정한 고향이 아니었다고요. 네. 오히려 아무런 연고도 없던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의 목표와 희망을 찾았기 때문에 이곳이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건 고향이 혈연이나 지연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꽃피우게 해주는 곳, 내가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정환 작가가 자신의 외할아버지를 마음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고향이 장소가 아닌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 해봤거든요. 그렇죠. 언제든 돌아가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품어줄 것 같았던 존재, 그 존재 자체가 나의 뿌리이자 안식처였다는 고백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 출신이세요? 라고 묻지만 이 작가는 누가 당신의 고향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사람, 그 사람의 가르침이나 눈빛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일 수도 있겠죠.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선 정서적 귀속의 대상을 고향으로 제정해야 하는 아주 현대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누가 당신의 고향입니까? 라는 질문 잠시 생각에 잠기게 만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고향을 과거의 추억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 점도 흥미로웠어요. 유해지, 유민재 작가처럼 태어난 곳 포천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일을 꾸리고 성장하는 젊은 세대에게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매일 부딪히고 살아가는 현실이죠. 오형우 작가의 경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업 실패 후에 재기를 위해 환경을 바꿔야겠다며 서울로 떠날까 고민하던 중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어떻게 바꿨죠? 왜 꼭 서울이어야 하지? 고향에서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보자, 이렇게요. 이건 고향을 도피처나 안식처가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할 무대로 삼겠다는 아주 능동적인 태도의 전환입니다. 와,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뚜리를 동력 삼아 현재의 무대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인 거죠. 이렇게 33개의 이야기를 따라 한 바퀴 돌고 나니 고향이라는 단어 하나에 정말 수많은 얼굴이 담겨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안동의 짭짤한 배추전이기도 했고 강 건너편의 아른거리는 북한 땅이기도 했으며 사랑하는 외할아버지의 따뜻한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위안인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었고 때로는 내가 지금 딛고 선 현재이자 앞으로 증명해내야 할 미래이기도 했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책의 서문에서 말하듯 고향이 우리 존재의 뿌리라는 사실일 겁니다. 구리. 네. 좋든 싫든 우리 삶이 시작된 출발점이고 우리라는 사람을 만든 정체성의 근원이죠. 비록 그곳을 떠나왔거나 모습이 변했거나 심지어 돌아갈 수 없게 되었더라도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향이라는 뿌리를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면 자신의 뿌리인 고향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책의 에필로그는 사람이 책이다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람이 책이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3명의 삶이 담긴 사람 책처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그 자체로 한 권의 소중한 책이 될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께서 자신의 고향에 대한 짧은 글 한 편을 쓴다면 그 글의 제목은 무엇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짭짤했던 배추전이 될 수도, 아틀란티스의 유적이 될 수도, 혹은 나의 외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제목이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속 고향의 진짜 이름일 겁니다.